안녕하세요. 청년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부 유진영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제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9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감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컨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컨셉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컨셉이 대체 뭔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대중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면일수록 정의를 내리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요. 오늘은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이런 컨셉이 유행을 타게 됐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이런 컨셉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셉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공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20, 30대들이 주로 이제 영화보다는 대학로 같은 데서 공연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그 공연에서 이제 그 작품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해당 공연을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타내는 캐릭터가 있죠. 어떤 컨셉을 잡아서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그걸 연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분들 어떤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캐릭터 컨셉에 맞게 제작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걸 당신들한테 표현하고 싶어 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추상적인데 대충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워낙 컨셉이란 말을 요새 많이 쓰기 때문이죠. 자, 위에 보시면 가성비, 품질, 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가성비나 품질을 되게 많이 따졌어요. 고품질이지만 가격은 좀 낮아야 하는, 이제 동종 같은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조금 싼 걸 더 선호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품질이 높아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가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본인만의 컨셉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웨딩 사진 두 개가 있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호텔 내부 사진인데 이제 객실 사진이죠.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웨딩 사진이 좀 딱딱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이제 신랑이 이제 뭐 이제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든가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리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격식을 많이 깼어요. 보시면은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를 좀 패러디를 해서 이제 괴물 로봇들이 쫓아오고 있죠. 신랑 신부를 쫓아오고 있고 하객들도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됐죠. 보면서 이제 피식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진 웨딩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부의 하이힐에 하객과 신랑들이 짓밟힐 것 같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이것 또한 재미를 좀 부과하려는 어떤 요소가 많이 담겨 있죠. 최근에는 이런 어떤 본인만의 컨셉을 재미적인 요소를 섞어서 이제 표현을 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친구들끼리 찍는 우정 사진도 많이 컨셉화가 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들은 아니고 제 친구의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1970년대, 80년대 그 교복, 정말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도 있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말 때 학생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요.
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고전적인 사진도 이제 컨셉화해서 많이 찍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제 호텔 내부 이제 객실 사진인데 어 저게 언뜻 보면은 좀 난해한데 이게 우주를 표현한 좀 그런 거랍니다. 이제 별과 이제 까만 우주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객실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어떤 본인만의 컨셉 그리고 이 방에 머무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그 손님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를 이런 식으로 내부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컨셉에 대한 게 언제부터 이제 발전을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중화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SNS입니다. SNS가 점차적으로 이제 국내 대중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이런 컨셉, 나만의 개성을 이제 표현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싸이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지금 나이대로 한 30대 초반 정도 초중반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20대 후반부터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렇겠죠. 이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셨던 분들 혹은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좀 추억에 잠겨서 생각도 나고 그러실 거예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신저 기능보단 미니홈피 기능이 가장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니홈피의 이제 어떤 디자인도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이제 꾸밀 수가 있죠. 내 방처럼.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시면 딱 이제 친구의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친구의 어떤 내면에 숨겨진 감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것 또한 컨셉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좀 텍스트 위주였죠. 어떤 다이어리에 뭐 어떤 오늘 있었던 일 혹은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뭐 아니면 뭐 재미있는 뭐 어떤 글 같은 거를 게시를 하면서 사진과 텍스트가 좀 분리가 된 그런 어떤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나온 SNS들보다는 텍스트가 좀 많이 텍스트 성향이 좀 강한 좀 그런 SNS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가 됐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글을 남기는 어떤 게 좀 많이 살리지 못했죠. 그런 거를 싸이월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뒤따라온 게 페이스북입니다. 국내에서 지금도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2004년에 그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주커버그가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버드생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버드생들이 빠른 기간 안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입을 하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고등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고요. 이게 그렇게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화가 됐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시키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페이스북의 특징을 한번 보면 텍스트와 사진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사진만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동영상 어떤 요즘 말로 이제 소위 짤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리게 되고 하는데 싸이월드와 딱 차이점이 그거죠. 굳이 긴 글, 텍스트를 남기지 않아도 그 사진만 보고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은 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사진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미지화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개성 표현의 기회가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행이 넘어오면서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유럽 지역 쪽으로는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많이 일면서 그 친구 추가하기 전에 이제 친구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말라
없애라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좀 미국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굳이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정치적 주관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입니다. 2010년 10월 6일에 런칭을 했고요. 먼저 런칭할 때는 이제 iOS 버전, 그러니까 아이폰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됐죠. 인스타그램 넘어오면서 해시태그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해시태그가 뭐냐? 그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또한 이 뒤에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샵 첫눈 딱 요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겠죠. 그 최근에 종영한 이제 종방한 무한 버전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많이 되게 나왔죠. 이제 찍어서 올리고 뭐 샵 누구누구 뭐 샵 오늘의 날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2018년 6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의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블룸버그가 산정을 한 건데 엄청난 기업 가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이미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과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가는데 요즘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면 인스타그램은 나올 당시부터 그냥 이미지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지금도 이미지 중심이죠.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지화가 될수록 개인의 개성 표현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좀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추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굳이 게시하지 않겠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조차 자기가 뭘 그렸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명료한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 가능한 그런 이미지 중심의 SNS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도 많이들 아시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 혹은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 혹은 이제 그냥 저냥 잡담을 실시간으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게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트위터 초기에는 오로지 텍스트로만 나왔습니다. 그냥 짧게 글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카톡의 페이스북화, 카톡의 인스타그램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글자 수를 제한해 버립니다. 트위터에서. 왜 제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자 수를 140장가 정도로 이제 줄이게 돼요. 뭐 한국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가 문제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 하나도 한 글자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40자면 얼마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생각을 텍스트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옛날부터 축약어 뭐 ASAP, as soon as possible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최근에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약어 문화가 발전되는 것 자체가 어떤 SNS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의 컨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SNS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점점 변화되어 왔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이제 컨셉화에 뭐 영향을 이렇게 줬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특징입니다. SNS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좀 기념일 같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할로윈입니다. 요즘에 할로윈 하면은 엄청나죠. 옛날에 그닥 옛날도 아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로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미국 뭐 이런 미국에서 뭐 나온 뭐 이런 기념일이 있대 정도로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이날 10월 말에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의 이제 얼굴에 이제 페이스 페인팅이 좀 이제 괴기스럽게 많이 표현이 돼 있죠.
근데 할로윈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년 10월 31일, 10월 말일 이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이제 즐기는 축제인데 이게 이제 원래 아이들이 이런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축제라고 합니다. 유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고대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갖추게 된 것은 1930년대 무렵이라고 합니다. 켈트족 축제가 왜 이런 괴기스러운 축제가 어떻게 있었어?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켈트족 같은 경우에는 1년이 1월부터 10월 딱 10개월까지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첫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그리고 매년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이제 10월 31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하고 이제 내년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세와 속세, 내세 속세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현세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문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믿었나 봐요. 이제 그때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악마나 이제 뭐 유령, 뭐 귀신 이런 존재들도 같이 넘어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롯데월드 아시죠, 다들? 에서 이제 하는 할로윈 파티가 있습니다. 매년 할로윈마다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정말 예, 이게 다 사람들입니다. 정말 리얼리티가 극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별로 가보고 싶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진 보시면은 용인시 보정동의 카페 거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로윈을 기념해서 이제 호박을 이제 형상화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할로윈 데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유행세를 탔냐라고 접근을 해보면 컨셉 어떤 본인의 개성을 남들한테 표현해주는 어떤 이런 컨셉러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런 문화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이제 대중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나 좋게 볼까라는 어떤 대중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이었다면 현재는 그런 어떤 대중들의 의견보다는 내 주장이 좀 더 중요하게 점점 됐죠. 이게 대중에서 개인으로 점차 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유행세를 탔다 그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문화가 그런 식으로 지나오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유행세를 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컨셉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컨셉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들을 광고를 할 때 그런 행위들을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조어죠. 그래서 컨셉팅을 해라. 내 컨셉을 소비자들한테 알려라라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자,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소비자의 감성에 주목할 필요도가 높아졌다. 자, 여기서 소비자의 감성이란 그 제가 앞선 방송에서 했던 감성 그런 감성이 아니고 그 소비자의 어떤 욕구, 니즈 혹은 소비자의 어떤 컨셉, 소비자들만의 컨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곤지암. 이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인데 이건 정말 무서웠어요. 자, 곤지암을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국내 공포 영화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좀 차별화가 된 그런 영화죠. 일단 저예산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11억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보시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유명 배우들 뭐 아이돌 배우라든가 뭐 좀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들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못생겼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미인이시고 미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 캐스팅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튜브 방송 형식을 차용을 했답니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이게 이제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영화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곤지암 정신병원을 들어가서 탐험하는 그 배우들이 직접 이제 캠을 착용을 하고 유튜브에 내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거를 공개하는 방송을 하는 그런 형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감독들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지 않고요. 그냥 실제로 배우들이 촬영하는 게 그대로 영화화가 된 겁니다. 이게 현재 트렌드가 굉장히 맞죠.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도 TV보단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잘 쫓아간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국내 공포 영화를 보면 뭐 어떤 귀신이 뭐 학교에서 출몰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사실 이 학생이 예전에 뭐 왕따를 당해서 뭐 자살을 했고 뭐 화장실 네 번째 칸에서 뭐 자살을 했고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거기 문이 열리면서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되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려고 하는 목적은 그냥 정말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좀 쓸모없는 그런 생각하기 힘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죠. 지루함이 좀 생기는데 곤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공포감, 무서움 그냥 이것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극대화가 되는 이유가 유튜브 방송 형식을 차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감성, 소비자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을 시켜줬죠. 그냥 공포 영화는 무서우면 됩니다. 예, 그냥 한 번 한 2시간 정도 그냥 소리 지르고 식은땀 흘리고 여름에 이제 그 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거를 정말 정확히 충족시킨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국내 어떤 문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화 되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잘 쫓아간 어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드라마, 웹소설이 성행을 하고 있죠. 그 네이버 웹툰 중에 마음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여러 예능에도 출연한 이제 조석 작가님께서 이제 웹툰을 그리고 계신데 그게 드라마화 된 겁니다. 이런 걸 웹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소설 이제 비슷한 류의 소설이죠. 웹소설도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러닝 타임이 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25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콘텐츠를 뭐라고 하냐면 스낵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스낵 콘텐츠 앞에 스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자예요, 과자. 과자를 보통 먹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께서 이제 빨리빨리 이게 뭐 하고 이거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니까 좀 더 예를 잘 들어드리면 무한도전 같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1시간 한 20분 동안 다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팬들은 다 보겠지만 다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부분만 따서 SNS에 누가 올린 걸 보고 다 봤다고 느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소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빠르고 전환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보통 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짤방이죠. 그런 짤방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즐기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니까 이런 웹드라마 같은 것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드라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1화부터 20화 완결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으로 봐도 충분히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시간에 안 챙겨봐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재 문화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죠. 그래서 유행도 되고 자리도 잘 잡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컨셉팅이 대체 왜 나왔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Z세대, 개인 개성, 그리고 고품질의 대중화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Z세대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옛날에 뭐 X세대니 뭐니 뭐 많았는데 최근 이제 95년생부터 이제 2002년생 정도까지를 Z세대라고 보통 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이제 뭐 X세대 뭐 그런 류의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해당 연령층인데 기존과는 다른 문화
패턴을 갖고 있고 기존 세대들과는 다른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Z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IT 기술, 최첨단된 IT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 혹은 이제 손목시계 같이 생긴 뭐 그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SNS도 불편함 없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생활이죠. 자유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런 시간이 살아오면서 그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간이 훨씬 길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Z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접하는 게 훨씬 빨랐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제 아기가 울면 이제 어머니가 유튜브에서 어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영상을 틀어주죠. 그런 세대들입니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훨씬 더 빨리 가까이 접했고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훨씬 잘합니다.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요. 이런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빨리가 반복이 되니까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TV보단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짧은 영상을 선호를 합니다. TV보단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이 세대들은 영화관에서 2시간 영화 보는 것도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 개성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중 심리보단 내 개성을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브랜드를 선호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이키라든가 어떤 좀 고급진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중들이 내가 이거를 입거나 착용하거나 어떤 소비를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나도 너희들 트렌드를 따라왔어. 인정해줘. 라는 식의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느낌.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다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남들이 뭘 많이 사고 뭘 하든 내 개성이 더 중요해요. 내 안에 어떤 표출하고 싶은 그런 개성을 그런 어떤 욕구죠.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컨셉러라고 하죠. 뒤에 ER 인칭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ER을 붙여서 컨셉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컨셉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 대중화라고 써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느렸죠. 카카오톡만 켜려고 해도 한 몇십 초씩 기다려야 되고 이제 빨리빨리 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카카오톡이 안 됐죠 거의. 그런데 요즘은 정말 좋은 제품들이 거의 1년 매년 나옵니다. 갤럭시 S9과 S10의 차이는 별로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사용해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제품의 품질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기업들이 공급해줄 수 있는 역량 또한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고품질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한계 민감도 감소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귤을 먹었어요. 신귤을 먹고 오렌지를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렌지가 좀 더 시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렌지를 먹으면은 오렌지가 셔도 좀 덜 느껴요. 그쵸? 역치 때문에 이제 인간 세포의 역치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같은 겁니다. 제가 어떤 최고급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더 고급화가 되고 더 좋은 품질을 갖춘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샀어요. 이용을 해보니까 전에 쓰던 핸드폰이랑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좋다고 광고도 하고 사람들도 좋다고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데 전 못 느낍니다. 이게 한계의 민감도 감소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다라는 기준이 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다 하면은 가성비도 따지고 품질도 따지고 뭐 어디가 더 싸니 해가지고 발품도 팔고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이게 한계 민감도 감소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워낙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것보단 내 개성을 표출하는 게 조금 더 중요시 된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더 중요했다면 최근 요즘에는 그냥 내 자신이 좀 더 중요해진 거죠. 이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컨셉팅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컨셉으로 무장한 국내 기업들은 뭐가 있으며 앞으로 좀 이제 이런 컨셉팅을 활성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업들 물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어, 제가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컨셉을 오늘의 주제가 컨셉팅이잖아요. 컨셉을 잘 갖추고 지금 현재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있고 라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사 하면 다들 아시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다들 아시고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투어를 살펴볼게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컨셉 투어 시리즈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 셰프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미슐랭 투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 투어. 이제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롯데인데 롯데자이언츠 제 고향이 부산이라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는데 거의 대부분 원정 저는 이제 사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 원정이죠. 근데 프로야구 투어를 제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부산을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야구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같이 이제 패키지로 엮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 야구 문화가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성숙도 했고 인기 스포츠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갖춘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어에서는 뭐 하는지 살펴볼게요. 모녀 여행 컨셉이라고 해서 엄마 애 발견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컨셉의 여행 상품이 출시가 됐는지 살펴보면 요새 이제 직장인이 공부니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가 많이 이제 멀어졌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살기 바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제 딸들이 엄마한테 이제 잘 못해주는 효도를 못하는 그리고 이제 좀 친근하게 못 대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과 어머니 함께 이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게 모녀 여행 컨셉입니다. 이게 근데 왜 엄마랑 딸인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부터 아들과 아빠 혹은 뭐 아들이랑 엄마 하면은 조금 애잔함이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딸과 엄마 좀 이 그 조합이 뭔가 애잔함도 좀 자극할 수 있고 그렇죠. 괜히 슬퍼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남자고 아들인데도 좀 괜히 생각해보면 슬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감성을 자극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시를 했고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옛날 광고인데 SKT 광고입니다. 통신사 광고인데 이제 아들이랑 아빠의 광고예요. 이제 아버지가 핸드폰을 안 바꾸세요. 핸드폰이 정말 옛날 핸드폰, 폴더폰을 쓰고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구박을 해요. 아빠 핸드폰 좀 바꿔라. 핸드폰 좀 바꾸고 좀 남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해라.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 전화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바꾸십니다. 절대로 안 바꾼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왜 안 바꾸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핸드폰을 몰래 봐요. 근데 옛날부터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애교도 부리고 뭐 그런 문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뭐 아빠 사랑해요 이런 문자도 보낼 텐데 그걸 다 저장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셨죠. 이 문자 같은 것도 다 옮길 수 있는데 저장된 문자를 새로운 핸드폰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들이랑 소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하면서 마지막에 SKT 광 딱 하면서 이제 뭐 당신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오는데 그렇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최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최근 트렌드 좀 문제이긴 하죠. 이거 트렌드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컨셉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항공 이제 항공주죠. 제주항공을 살펴볼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워라벨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최근 이제 젊은 세대 한 3, 40대까지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도 다들 워라벨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거리 여행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유럽이나 뭐 이런 북미나 남미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려면은 일단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인데 너무 삶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 그러면 안 됩니다. 워라벨을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 동남아, 심지어 요즘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러시아죠. 이제 짧은 거리로 한 2박 3일 여행을 다니면서 충분히 내 삶을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했죠. 현재 제주항공 저가항공인데 보통 20, 30대 여행층 이제 고객층들은 이제 여행 쪽에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티켓 좀 저렴해야 되고 숙박하는 곳도 좀 저렴해야 되고 최대한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삶의 또 균형을 완전히 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가항공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 뭐 대한항공이니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저가항공인 기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항로를 가장 먼저 취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곳이고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선발 기업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의 어떤 확장세를 후발 기업들이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프리카 TV입니다. 혹시 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들이나 딸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뭐 킥킥대고 뭐 웃고 막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유튜브예요. 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개인 방송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BJ들 이제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만의 개성, 특색을 살려서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자극적인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조사도 받으면서 조금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컨셉과는 굉장히 맞죠. 나만의 개성을 전달을 한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 컨셉을 많이 표출을 못해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보면서 웃고 즐기기도 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감성, 대리인 좀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디지털 세대들의 스마트폰 문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TV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수준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죠. 근데 아프리카 TV가 생각보다 조금 덜한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IP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나오는 어떤 인기 BJ들의 방송을 녹화해서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좀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컨셉이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특성 개성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방송도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어떤 감성 대리인이라든지 오늘 컨셉 같은 어떤 이런 내용이 여기 보이시면 요 책
트렌드 코리아 2019. 이게 이제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바쁘시고 그래서 책을 읽을 경황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책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는 방송과 이제 해서 이제 이게 투자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해서 다 한 번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이 책도 읽으시면서 제 방송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책을 여러분들께 뭐지 뭐 김남근 교수님 대신해서 광고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책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어떤 산업이나 최근 우리나라 문화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책까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누르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